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의 25자. 사실 앞서도 현장 화면을 보셨지만요.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다. 국회의장 사퇴해야 된다. 의장 면전에서 이렇게 바로 일제히 달려가서 정족수에 대한 문제를 삼았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하기 직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성립되느냐 단정 지어놓고 그걸 갖고 여론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TV토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거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다 봤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단죄하는 건 아니지 않냐. 1심 재판만 2년 2개월 걸렸다. 그게 다 절차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민주주의 생명은 절차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법적 책임을 갖고 우리 당에게 묻지 마라. 좀 더 왜 150일이냐, 200이냐 좀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긴 하더라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에서 아예 직접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구호를 외쳤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박상수 대변인님. 아니 이재명 대표가 TV토론에서 선거법 위반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1심만 1년 2개월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인민재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지금 현재 이번 이 탄핵 소추안은 특히 이 정족수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예. 원래 이런 식으로 논란이 불러일으켜지는 상황이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 헌법이 이걸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지금 151석이라는 것을 국회의장이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버린 건데 예. 이런 식으로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1심이 1년 2개월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 2년 2개월 아니었나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심의 기간이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런 절차를 우리가 다 보장해주는 국가입니다. 그 적법 절차를 지켜주는 나라에서 다수결의 힘으로 그냥 무작정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중에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부담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면 물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존중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이렇게 해서 권한대행으로서 이 역할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가로서의 어떤 행정행위, 처분을 하게 됐을 때 그 처분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 예를 들어 과세 처분을 받았다고 합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세 처분을 내렸는데 그 과세 처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권한대행의 행사가 법적으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행정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오게 되고 예. 무정부 상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무정부 상태가 오게 되는 것을 막는 게 우리 형법상의 내란죄 규정 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일종의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일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족수를 무리하게 해석하는 일, 이런 식으로 다수결의 힘을 그냥 맹신해서 밀어붙이는 일을 적어도 법치주의를 따르는 정당이고 국회였다면 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총리실이 조금 전에 탄핵 의결서를 접수받았고 지금 이제 저녁 5시 38분인데 정확히 22분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은 정지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곧 있으면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 거고 아까 25잔이 18잔이 쭉 읽어봤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건 진짜 초유의 일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말처럼 인민재판이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그냥 우원식 국회의장 한 명의 생각으로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으로 할 수 있는 게 되냐 이것 또한 또 헌법재판소로 갈 텐데 이렇게 되면 또 엄청난 혼란을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여당의 비판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우원식 의장이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하면서 관련된 정족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의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헌법학계라든지 그리고 입법조사처 등 여러 의견들을 또 들었다라는 것이고 그 검토 후에 내린 결단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국회 상에서는 국회법상이라든지 관련 법을 또 합법적으로 통과한 또 탄핵소추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헌재에 접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는 과연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 여부는 헌법상에도 그리고 관련 법률에도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사실 상정하지 못했던 내용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결국 헌재에 있다라고 볼 것이고 헌재의 탄핵소추안이 일단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까지도 심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중식으로 우원식은 사퇴해라라고 하면서 의장을 직격했고 앞서 저 발표 이후에 그 조금 전 보셨다시피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내려왔고 저 의장석을 한 서너 번 오른손으로 치면서 강명구, 곽규택, 임종득 이런 의원들이 나왔고 아예 곽규택 의원과 박찬대 원내대표는 약간의 실랑이 정도가 아니라 다소간의 몸싸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히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나왔고 앞줄에 보면 박준태 혹은 곽규택 그리고 저기 보면 여러 의원들이 손을 흔들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의장 사퇴, 원천 무효를 외쳤습니다. 이런 대혼란, 대대행 상태. 잠시 뒤에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아직 입에 익지는 않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시 30분에 어떤 서면 입장을 낼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속보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뿐 아니라요. 헌법재판소에 탄핵 요건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공의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는지 주진우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경우 이외에도 일시적인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2주간 질병으로 입원해서 일시 권한을 대행했는데 딱 그 시기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과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쉽게 국정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심의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탄핵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3개는 총리 때 한 거예요. 이건 150일. 2개는 대통령 대행으로서 한 겁니다. 이건 200. 150일은 이건 사유로 올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행 때 거를 탄핵 사유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200이다. 이건 뭐 제적의 3분의 2가 맞는지 과반이 넘는지는 뭐 법조인들도 의견이 많이 다르니까요.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지금 총리로서 그리고 권한대행으로서 이 2가지가 탄핵 사유에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혼재돼 있는데 어떻게 총리 때 것만 딱 해서 총리 탄핵 사유 151석으로만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 한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면 아예 총리권만 올리는 게 어떠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런 부총리를 탄핵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할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탄핵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개의 직책을 다 연결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탄핵을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읽힙니다. 그 결국은 아마 최상목 부총리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주호 부총리, 그 다음에 뭐 과기부 장관,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까지 쭉 이어지는 아마 순서대로 이제 탄핵이 진행될 텐데, 자 이제 문제는 뭐 저는 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이거는 반드시
이 대행 자체가 굳이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탄핵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이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또 묘하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봐라, 저렇게 하니까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묘하게 지금 두 사람이서 어떤 행위가 적대적 공생관계 비슷하게 지금 돼가는 국면이에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는 하는 행위는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것도 합리화시켜주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자체가 늦춰질 겁니다. 왜냐 지금 6명으로 하는데 지금 예. 아마 내부에서도 6명으로 할 수 있냐 없냐가 그냥 논쟁적인 주제 같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3명 임명이 이런 방식으로 안 되게 되면 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희망했던 지금 조기 대선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국민들도 야당에 대해서 정말 전체 수권 정당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야당도 물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굉장한 손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정책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특검법 2개도 있지 않습니까? 이 2개도 지금 1월 1일 되면 예를 들어 지금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 이거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무조건 밀어붙이면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예. 끊임없이 쳇바퀴가 돌아가고 문제는 야당이 원했던 지금 조기 대선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시간은 점점점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재판 날짜는. 그 이재명 대표한테는 결국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제시해야 된다. 탄핵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 점점 탄핵을 할수록 본인들이 원했던 결과는 점점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지적드립니다. 저 지금 새롭게 알려진 저 속보 내용들을 제가 한번 꼭꼭 씹어서 읽어볼게요. 여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192표 찬성표 던지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가 됐는데 야당 내부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 발생 시기를 두고 의견들이 엇갈려서 일각에서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속보를.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총리 시절에만 딱 탄핵사를 국한하면 151명만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앞서 만나봤던 대로 이재명 대표,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유가 마땅치 않은 부총리 탄핵에 막히니까 그래서 좀 혼재되게 했다. 저기 장윤주 변호사님. 근데 저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의중이 반영됐다는 보도인데 혹시 이게 나중에라도 뭔가 그 이재명 대표 저 의중이 반영되면서 법적 문제 소지는 없는 겁니까?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요건이 안 맞다라고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최종적으로 판단은 이제 헌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국회법에 따라 또 그리고 국회의장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서 지금 탄핵 소추안이 또 표결이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예. 이제는 공은 헌재에게 넘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헌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헌법 재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물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집중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원식 의장도 결국 헌법 65조에 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탄핵으로서는 그 직에서 파면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총리의 직에 있었다라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중적으로 정적수가 규정되어 있는 취지가 선출직,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권한대행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본래의 직의 정적수로 돌아가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이 또 그런 견해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5시 16분부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얘기와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한번 연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권한 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란 세력을 일망타진하라.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시장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탄핵 중독, 이재명 대표는 반민주적이라고 일갈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올해만 9건 탄핵 공장이다. 탄핵 중독, 탄핵 공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비슷한 시점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계속 탄핵해서 아예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봐라 라고 했고 홍 시장 얘기 중에는 입법 내란, 국헌문란, 입법 내란, 국헌문란, 탄핵 중독, 탄핵 공장, 오세훈, 홍준표, 뭐 여권의 잠룡들도 SNS에 글을 쓰고 여러 야당의 폭주성 탄핵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네요. 박상수 대변인님,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 이게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 일단 그 전에 탄핵 요건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상황, 후폭풍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이 이제 가장 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다시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탄핵 심판과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에 관련된 사건이 또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 그 빠른 탄핵 심판을 바라고 있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하등 도움이 안 될 오늘 이런 시도였다라는 점이 바로 이 점 때문인데, 이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던가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심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비해서도 또 먼저 헌법재판소가 최우선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그 일정이 또 늦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탄핵을 이어간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하면 151석으로 그거를 하겠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문맥상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으로도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그러니까 이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던가 권한쟁의 심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총리 때 사유만 가지고 하려 했으면 하는 게 그나마 법논리적으로 논리 구조가 맞는데, 총리 때 사유만으로 하게 됐을 경우 최근에 법조계에서 새로운 해석이 하나가 나왔는데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만약에 총리 때 사유만으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라는 두 가지 직함 중에 총리만 직무가 정지된 거니 총리 직무에 대해서만 최상목 부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해지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든 것이 우리 헌법이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모두 붕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모든 어떤 그 국가의 통치행위, 통치와 관련된 모든 어떤 행정 처분이라던가 행위들이 다 나중에 위헌 위법성이 다퉈질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로 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속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뭐 권한대행이든 부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여러 가지 절차가 밟아지고 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권한대행 직무정지 20분 만에 이제 퇴청을 했다.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서울청사에서 나갔습니다. 조금 전 불과 15분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이제 퇴근을 한 상태고요.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정부는 굳게 작동할 것으로 믿고, 그리고 참 이제 이게 제가 하나하나 언급할수록 다 하나하나 대대행 체제는 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읽는 하나하나가 다
현대사에서 헌정사상 다 초유의 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사건 번호 2024 헌나 9 이게 부여가 됐고 그 시간도 좀 나왔나요? 예, 아마 이것 또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건 번호 시간도 좀 이따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저녁 5시 54분이니까 예고한 대로 6시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도 서면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성민 비서관님. 아까 뭐 다른 분들도 얘기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무책임? 아니면 여야가 지금 저렇게 대치 중인데 여야 합의안을 가져오라는 게 무책임한 거 아니냐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꼭 탄핵밖에는 야당의 방법이 없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계속 기회를 줬죠. 민주당이 바로 이제 탄핵 절차에 착수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뭐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조속하게 해라라든지 아니면 뭐 시한을 주고 기다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조속하게 특검법을 공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과 다 해야 할 책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분명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었을 시점에 민주당은 나서서 탄핵 우려를 종식을 시켰었어요. 일단 탄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은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 피의자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야당 입장에서도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습은 어땠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거부권도 행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이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죠. 그러니까 어제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걸었던 기대가 크지 않은 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본적인 국가 안정을 위한 기본적 조치조차 하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개인적으로 안타깝긴 하시죠. 이런 여야의 대치가. 뭐 답답하지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 탓을 하거나 민주당이 탄핵 중독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는 기본적으로 이 무지막지한 혼란을 초래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였고요. 그 뒤에 이 혼란을 수습해 가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대통령을 비호하고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지금의 혼란을 더 키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화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아수라장이 됐던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바로 달려가서 항의 강력 반발하고 항의 시위까지 벌였던 이제 국민의힘이 바로 저렇게 피켓을 들고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거 원천 무효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된 거 아니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혼란을 얹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본인의 직무 정지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울청사를 나갔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추가 탄핵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됐기 때문에 탄핵 사유를 이제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걸 그냥 놔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 보니까 민주당은 오늘 탄핵 소추안만 통과시킨 게 아니라 공수처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고발하겠다고까지 하네요. 참 모든 어떤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취하는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그 연설문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종북 좌파 세력들을 일거에 쓸어버리고 또 이 국회 반국가 세력들을 뭐 척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전 이재명 대표 연설에서 보면 저는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란 옹호 세력들을 일거에 뭐 하고 등등 이 보면 지금 서로의 어떤 지향점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적 측면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내란적 측면이 지금 겹쳐 나오면서 지금 그 정부가 거의 붕괴되는 시점이었고 국민들은 정말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참 사법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문제를 다 사법의 영역으로 다 떠넘기면서 정치는 완전히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협상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제 하기로 했던 여야정 협의체 한번 가동이라도 해봤습니까? 전혀 이 가동도 하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양보할 건 하나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국정은 산으로 가는 것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모두가 다
다 자기들이 한 행위가, 남이 한 행위가 지금 이 환율을 상승시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정치가 실종된다는 게 얼마나 지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이 두 내란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전 들어온 화면이에요. 한덕수 권한 대행이 아마 4시 한 4, 50분쯤에 국회 문턱을 넘은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을 아마 정부 서울청사에서 TV로 지켜봤을 텐데요. 그로부터 한 30분 만에, 정확히는 직무정지 20분 만에 서울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몇 마디 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에 대한 본인의 직무는 정지가 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굳건하게 시스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뭔가 이현정 의원님, 한덕수 총리의 국무총리의 표정을 봤을 때 어제 마치 이제 본인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야가 좀 합의해라.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할 텐데 일단 그걸 보류하겠다. 이 말을 한 것부터 뭔가 본인도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거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표정 같아요. 글쎄요,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한덕수 대행이 원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작용이 있어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어제 사실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동의안 처리 30분 전에 긴급 대국민 담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여당의 어떤 지금 현재 입장하고 거의 일치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과도 지금 접목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여당과 용산이 아니죠, 한남동 관저와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의 어떤 이 일관된 입장,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있은 것 같고, 이것들이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일체의 어떤 타협을 하지 않고 모든 것들 다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마 그러한 노선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아마 앞으로 있을 최상목 부총리가 좀 이제 10시에 입장을 발표하겠지만 저는 동일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1월 1일 날 두 특검법에 대한 아마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또 1월 초부터 아마 민주당은 또 탄핵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개인적으로 취재한 내용 중에는 그러면 민주당 일각에서 야권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덕수 총리에게 윤 대통령 측이나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고 시간 끄는데 동참해라는 압박, 이런 거에 대한 미루얼, 속내 이런 거보다는 원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려 했었다. 야권의 의혹 제기와는 좀 정반대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입장이 조금 움직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입장이 좀 상당히 강경한 쪽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무슨 작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덕수 대행 이분이 원래 정말 이 총리만 몇 차례 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관료만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으로서는 뭔가 책임지는 행동을 하기는 아마 굉장히 꺼렸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치인 출신이었다면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했을 텐데, 평생을 관료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관료로서 뭔가 어떤 이 대통령의 기조와 반대되는,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어떤 취향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됐을 것이다. 그렇게는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은 탄핵 중독, 탄핵 공장, 위헌, 내란 이런 표현 썼고, 이재명 대표 아까 여러 화면도 만나봤지만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열어두는 듯한 그런 시사하는 듯한 내부 기류도 일으키거든요. 일단 한덕수 체제는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일단 정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최상목 체제가 됐습니다.